안나는 언제나 삶을 사랑하는 소녀였다. 작은 행복들을 음미하며 따사로운 햇살, 신선한 꽃내음,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인생이 참 단순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특히 토요일이면 더욱 특별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일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하늘은 맑고 파랗게 빛났다. 안나의 가족은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 근처에 있는 소담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기로 했다. 안나는 이미 상상했다. 푸른 잔디밭에서 가족들과 축구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웃는 모습을. 안나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언제나 즐거웠다. 안나의 아버지 김민수는 언제나 가족에게 든든한 기둥이었다. 그리고 새어머니 박지혜는 몇 년째 함께 살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로 모두를 감싸주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여동생 김소라도 있었다. 소라는 늘 뛰어다니며 집안을 활기차게 했다. 마지막으로 의붓오빠인 이준호가 있었다. 준호는 안나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 같은 존재였다. 준호는 항상 안나를 보호해 주었고 장난스러운 웃음 뒤에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가족 모두 차에 올랐을 때 안나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과 상쾌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 안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며 말했다. 아빠, 우리 축구할 수 있어요. 민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나중에 해보자. 우선 피크닉부터 즐기자.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난 축구에서 이길 거야. 그의 미소에는 도전적인 자신감이 묻어났다. 안나는 그런 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와 함께라면 분명 즐거운 하루가 될 거라고 믿었다. 소담공원에 도착한 순간 안나는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부드럽고 푸른 잔디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신선한 풀내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아버지는 커다란 돗자리를 펼쳤고 지혜는 소라와 함께 음식을 꺼냈다. 안나와 준호는 잠시 걸으며 몸을 풀었다. 태양은 따뜻하게 피부를 감싸며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처럼 느껴졌다. 둘은 학교 이야기, 친구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재미있는 사건들을 나누며 걸었다. 언제나처럼 대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그날 준호의 행동에는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미소는 더 밝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안나는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느낌이 무거워졌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나무에 기대어 안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안나,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안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뜻이야? 준호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정말 예뻐. 그걸 알고 있니? 갑자기 안나의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말들은 이상하게도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고마워, 준호야. 우리 이제 돌아가자. 가족들이 우리 어디 갔는지 궁금해할 거야. 안나가 웃으며 말을 꺼냈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안나는 얼른 손을 뺐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다. 안나, 기다려. 준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넌 내 여동생 같아. 절대 내게 상처 줄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자리 잡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그가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 그냥 돌아가자.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을 걸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언가 변했다는 걸 안나는 어쩔 수 없이 느꼈다.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 안나는 머릿속에서 준호의 말들을 지우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말은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마음속의 무거운 감정은 점점 커져갔다. 두 사람은 함께 자라며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기에 이런 감정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크닉 돗자리로 돌아왔을 때 안나는 주변의 따뜻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 그늘이 드리워진 듯했다. 준호는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어두웠다. 안나는 그날의 산책이 자신들의 관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우리 조금 걸을래? 준호가 갑자기 제안했다. 그가 지닌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조금 얘기하고 싶어.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노란 햇살이 둘을 감싸고 주변은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나누던 대화가 그날은 전혀 달랐다. 우리 근처에 작은 야외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간단히 먹자, 준호가 말했다. 안나는 살짝 놀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가 사주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받으며 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안나는 음식 맛에 집중하려 했지만 준호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다. 안나, 잠깐 쉴까? 오늘 조금 피곤해 보여,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설득력 있었다. 안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잠깐 쉬자.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조금 편하게 쉬었다가 나중에 가족들 만나러 가자. 안나는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항상 신경 써주는 형 같은 존재임을 믿고 있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카페 근처 작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안나는 살짝 긴장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준호를 믿는 마음이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부드럽고 낮아졌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깊고 어두워졌다. 안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안나야, 난 항상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준호의 말에 안나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의 말투는 친형제 같지 않았다. 넌 정말 예뻐졌어. 그의 뜻밖의 고백에 안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은 무겁고 부담스러웠다. 그의 입술이 살며시 닿았고 안나는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했고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다. 이건 옳지 않아. 안나는 혼란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가 천천히 물러서며 눈을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고 안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애썼다. 그 순간 안나는 자신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했음을 깨달았다. 우리 이대로 가자. 안나가 겨우 속삭였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다. 그리고 그가 계획한 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안나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준호의 말과 행동은 평범한 형제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담양의 고즈넉한 마을집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한복 대신 세련된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조심스럽게 일상을 이어갔다. 발끝에는 은색 스트랩 샌들이 반짝였고 손목에는 작고 섬세한 진주 팔찌가 그녀의 긴 손가락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날의 잔잔한 피크닉에서 입었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와 달리 오늘은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이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준호의 시선은 자꾸 그녀를 향했고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지 못한 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민수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농담을 던졌다. 소라야, 내가 또 우리 집 축구 스타 되려나 보네. 내 공 차는 모습 보면 축구 선수 같아. 소라는 웃으며 아빠, 저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라고 답했다. 분위기는 부드러웠지만 안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안나는 집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은은한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고 바람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과 결심이 뒤섞였다.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결연했다. 이어진 순간 민수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나야, 무슨 일이니? 걱정 마, 뭐든지 이야기해봐. 그 말에 안나는 눈물이 맺혔다. 우리 가족에 대해, 그리고 준호에 대해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안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선택해야 할 길은 험난했고 가족의 운명도 그 결정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한 단어, 만나자였다. 그 순간 안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끝난 것일까? 그리고 준호가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이 무엇인지 그 답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안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만나자라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담양의 조용한 골목길, 그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안나는 평소와 달리 검은색 미니 원피스를 입었다. 원피스는 몸에 딱 맞게 그녀의 곡선을 살짝 드러내며 은은한 광택이 감도는 실크 소재였다. 발에는 빨간색 스트랩 힐을 신었고 목에는 섬세하는 목걸이가 빛났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살려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에 생기를 더했다. 집안의 평소 단아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약속 장소는 담양 시내의 한적한 카페 달빛 정원이었다. 작은 정원과 고요한 연못이 있는 이곳은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안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다.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좀 더 단정한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층 더 다듬어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감춰진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안나야. 준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왜 날 여기 부른 거야? 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 안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하려는지, 그가 감추려 했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준호야, 우리 사이에 이런 감정이 끼어들면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마음은 막을 수 없어. 안나,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너를 지키고 싶어. 그 순간 카페 밖에서 갑자기 불빛이 깜빡이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바로 민수 아버지였다. 준호, 안나, 여기서 무슨 일이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안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빠져들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나는 아버지 김민수가 갑작스레 나타난 것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의 눈빛은 평소의 따뜻함과는 달리 차갑게 빛났다. 준호, 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나에게 혼란을 주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준호가 그녀를 오랫동안 보호해주던 형이었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말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게 저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해결해야 해요.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카페 달빛 정원의 조명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가족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진실도 중요하다. 너희 둘 다 마음을 다잡아라. 안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비밀을 숨기고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할 수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나부터 솔직해져야 해. 그녀는 아버지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임신했어요.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임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물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안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을 마주쳤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해요. 이대로 묻어두면 모두가 상처받을 거예요. 준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는 책임질 거야. 어떻게든. 그들의 얘기는 담양의 밤하늘 아래 무겁고도 진지한 약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밖에서는 누군가가 멀리서 이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그들을 더욱 깊은 미로로 이끌고 있었다. 안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족과의 무거운 대화를 마친 뒤 혼자 방으로 돌아왔다. 창문 밖으로는 담양의 고요한 밤이 펼쳐져 있었고 달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 자락을 조심스레 다듬으며 침대에 앉았다. 발끝에 신은 빨간 스트랩 힐은 이미 벗어둔 채였고 은빛 목걸이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달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안나는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나 씨, 당신이 가진 진실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믿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누가, 왜 자신을 감시하는 걸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음 날, 담양의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안나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평소와 다르게 짙은 갈색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부츠를 신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짙은 눈화장과 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얼굴을 더 짙게 물들였다. 평소의 소녀다운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 같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안나는 어디론가 멀리 떠난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마음 한편에는 준호와의 일,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협이 계속 맴돌았다. 수업이 끝난 뒤 안나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 청춘다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와 향긋한 커피 냄새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장소였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한 듯 커피를 마셨다. 그때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바로 준호였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으로 안나 옆에 앉았다. 안나야, 우리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어. 안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신도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나는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주변 카페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가 카페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얼어붙었고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